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저희가 M1 Max를 사겠다고 공표를 한 이래 정말 댓글이 끊이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M1 Max 리뷰는 대체 언제 하는 거냐? 저는 그냥 안 하고 대충 그 스리슬쩍 넘어갈까 했는데 여러분은 포기를 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M1 Max에 대한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일반적인 리뷰들은 다른 채널들이 훨씬 더 잘하고 많은 자료를 토대로 뭐 이렇게 하시겠지. 근데 우리는 M1 Max 쓴 지가 이제 한 2달째? 2달 됐죠. 네,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2달 사이에 써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서 실제로 느낀 점들, 그리고 우리를 따라와도 되겠느냐, 이런 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양으로 샀냐면 다른 부분은 다 풀옵션으로 샀고 SSD만 2테라에서 끊었어요. 사실은 이제 더 갈까 하다가 이게 2테라 이상 가면은 이게 막 600만원 700만원 막 4테라 가면 700만원 넘었지. 그랬던 것 같아요. 후회 안 하세요? 저는 근데 살짝 후회합니다. 그냥 4테라를 갈 걸 그랬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4테라 갔어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만족감이 높아요. 근데 2테라만 하더라도 이전 세대에선 풀옵션이었어. 그래서 2테라 가지고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2테라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사실 이제 큰 용량의 촬영 파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간혹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저희 같이 주에 3회씩 방송하고 이런 경우에만 용량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2테라 이상 필요한 상황은 잘 없어요. 거의 풀옵션으로 사서 이제 잘 쓰고 있는데 저희가 산 옵션만 해도 500만 원이 좀 넘으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가성비 이런 거는 완전 갖다 버린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500만 원 넘는 랩탑을 사는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분 가성비 따지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성비 따지려면 차라리 한 200 몇십만 원짜리 윈도우 랩탑 2개를 사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성비의 정의를 좀 다르게 보고 싶은 게 가격대 성능비가 아니고 가격대 이제 승질비가 좀 있습니다. 제 성질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가성비 윈도우 랩탑 쓰다가 정말 승질나서 돌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웰빙의 관점에선 좀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가격이 그런 생각 좀 들어요. 당신의 건강을 지켜준다. 정신건강 그렇죠. 중요하지. 일단은 M1 Max를 쓰면서 만족했던 부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완전 뜻밖인 게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드는 거 알아요? 진짜 괜찮죠. 공감하시죠? 맞아. 되게 맥북 프로가 못생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완전 그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맥북 프로를 오래 써왔던 사람들이 저는 공감할 거라고 느끼는데 클래식 디자인으로 회귀했잖아. 초창기 맥북 프로 쓰던 그 느낌이에요. 원래 옛날 맥북 프로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각이 이렇게 진 그런 맥북 프로였단 말이에요. 괜히 요상하게 슬림하게 만든다고 끄트머리를 깎는 바람에 포트도 좀 애매해졌었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HDMI 포트 살아났고 SD 카드 살아났고 그러면서 디자인도 약간 추억 돋는 그런 디자인이 되면서 그래 맥북 프로 원래 이렇게 생겼었지 이런 그 마음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늑다리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디자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트 살아난 것들은 진짜 마음에 들고요. HDMI 포트가 살아난 거는 의외로 쓸모가 많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PT 할 일이 있는 분들은 특히 느끼실 텐데 HDMI 포트 때문에 허브 따로 들고 다니는 거 되게 귀찮아요. SD카드 포트 때문에 또 허브 들고 다니는 거 좀 짜증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허브 하나 들고 다니면 되는데 뭐 굳이 뭐 그걸 위해서 뭐 다른 걸 희생해야 된다 이러면 좀 싫어. 근데 뭐 약간 두툼해진 거 외에는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오히려 포트를 살린 게 더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맥세이프 살아난 거는 어떠세요? 그것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체감하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막 대단히 편리해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이게 USB 포트가 이쪽에 2개, 이쪽에 하나, 그리고 하나가 맥세이프로 바뀐 셈이잖아. 그냥 그래서 저한테는 USB-C 포트 하나가 충전 전용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굳이 나 이거 맥세이프 아니어도 USB-C PD로도 충전 잘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현장 자주 들고 나가니까 이렇게 꽂아놓고 있다가 진짜로 선을 밟거나 이렇게 했을 때 툭 빠지는 거. 안전상의 문제. 그거 너무 편해요. 맥세이프가 이제 세이프하기 진짜 때문에. 세이프 해주죠. USB-C 포트 같은 경우는 잘못 밟히거나 했을 때 컴퓨터 확 돌아가거나 굉장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 안전상의 문제는 뭐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거 외에 이게 충전 포트냐 USB-C 포트냐 그 차이는 체감상으로 확 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책상에 세팅해 놓을 때는 어차피 기존에 그 썬더볼트 모니터를 쓰고 있잖아요. 책상에서는 또 맥세이프를 안 씁니다. 그냥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 꽂아가지고 충전과 모니터를 한 번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맥세이프 케이블이랑 충전기를 네. 가방에 고정. 그건 가방용. 저도 항상 가방에 넣어놨어요. 근데 거의 쓸 일이 없어. 배터리가 오래 가거든요. 배터리가 오래 가는 바람에 별로 밖에 나가서 충전이 그렇게 절실할 일이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렌더링 돌려도 몇 시간 버티던데?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 나갈 때 네. 우리의 사고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연결해놨을 뿐이지. 현장을 아주 오래 나가 있는 경우. 그렇죠. 뭐 네. 리허설 시간부터 뭐 포함해서 그럴 한다 수도 그러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간에서는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배터리가 아쉬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웬만해서 이제 카페 들고 나가는 수준, 이 정도에서는 배터리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한나절은 충분히 버티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M1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M1이 원래 ARM 아키텍처를 쓰기 때문에 네. ARM 하면은 그냥 전성비가 좋았을 뿐이지 절대적인 성능이 좋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전에 i9을 썼었기 때문에 i9에서 넘어왔을 때도 충분히 성능이 좋을까, 그냥 이게 전력 효율이 좋은 거지 성능이 그만큼 받쳐주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일이 없습니다. 진짜 성능 면에서는 엄청난 향상이 있는데 M1 Max를 쓰기 전에도 M1 맥북을 하나 더 샀었습니다. M1 아이맥도 있으시고. M1 아이맥도 있지 참. M1을 처음에 쓰면서 이건 완전 뜻밖이었다고 생각한 부분이 영상 편집 중에 프리뷰 볼 때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어마무시했죠. 그거는 이제 CPU 성능 때문이 아니라 그 CPU 내부에 SSD랑 이제 버퍼들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병목 현상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체감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죠. 4K 영상 올려놓고 프리미어에서 프리뷰를 볼 때 매끈하게 움직여. 30프레임, 60프레임이 그냥 매끈하게 보이는데 그게 되게 깜짝 놀랄 일이었던 게 i7, i9 때까지는 그게 풀프레임으로 안 보였었어요. 아, 그렇죠. 이전 세대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프리뷰가 그냥 생짜로 보이는 거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성능이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있었는데 여기서 M1 Max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한 단계 그거보다 더 만족도가 올라간 게 렌더링 타임 차이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이전에 맥미니에서 렌더링을 막 치다가 M1 맥스로 넘어오니까 거의 한 5배가 빨라졌어요. M1에서 M1 Max로 넘어와서 그 체감이 컸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i9에다가 심지어 외장 그래픽카드 박스까지 달고 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렌더링 타임에는 별 불만이 없었어요. 프리뷰가 느렸을 뿐이야. 렌더링 타임은 제가 그 라데온 카드를 밖에다가 꽂아놓고 쓰니까 그럭저럭 불만 없이 잘 썼고요. 지금 M1 Max로 넘어오면서도 렌더링 타임이 미묘하게 빨라지긴 했는데 막 5배 이런 속도는 아니야. 엄청나게 빨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는 엄청나게다. 한 1.5배는 빨라졌으니까. 그럼 많이 빨라졌네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M1 Max에 사실 뭐 외장 그래픽을 못 쓰잖아요. 지금 eGPU 지원을 안 하잖아. 근데 그걸 쓸 이유가 없어. eGPU가 아쉬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M1 Max 성능이 진짜 엄청나게 빨라졌다. 그래픽 부분에서는 진짜 빨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M1 Max로 넘어오면서 호환성 문제를 겪었습니까? 저는 희한하게 이렇게 호환성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도 진짜 거의 못 겪었어요. 네네. 굉장히 걱정했던 게, 예전에 저는 파워PC에서 인텔로 넘어왔던 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고생할 것 같다, 걱정된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호환성 문제가 없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빨리 M1에 대응을 해줬고, 로제타를 돌리는 상황에서도 로제타 문제 별로 없었어요. 옛날 로제타는 로제타로 돌리면 진짜 답답해서 못 돌릴 정도로 느려졌어요. 근데 지금 로제타는 그냥 잘 도네? 로제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로제타인지 모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별로 그 에뮬레이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에뮬레이팅 할 때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들이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몇만 분의 1초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디지털 노이즈가 탁탁 튄다든가, 특히나 저희가 막 100트랙, 200트랙 믹스 작업 같은 거 할 때 자원을 막 쏟아 부어보면 이게 처리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시간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말 그 수많은 자원이 실시간으로 프로세싱 되는 게 0.00001초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에뮬레이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M1의 로제타는 전혀 그런 문제를 겪질 못했어요. 특히나 제가 잘 쓰고 있는 큐베이스는 아직도 M1 네이티브를 지원 안 해줍니다. 근데도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어요.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면 좀 무겁게 돌긴 하겠죠. 로직을 쓰거나 할 때보다는 무겁게 돌아가겠지. 근데도 제가 작업하는데 일단 i9 때보다 불편해졌냐면 전혀 그런 건 못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할 때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간혹 가다가 플러그인 같은 거에서 호환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안 되는 플러그인들 한 두세 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안 돼도 되는 애들이었어요. 그냥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애들. 그렇거나 어차피 안 쓰는 애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 유저들 카테고리가 좀 갈리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완전 프로 유저들, 업자 수준의 그런 완전 프로 유저들, 그리고 그 세미 업자들, 업을 하고는 있으나 뭐 렌탈 녹음실을 돌린다던가 하는 정도는 아닌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유저들, 그냥 하드코어 유저지만 업자 계열은 아닌 사람들, 이렇게 그 층위가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렌탈 녹음실 같은 걸 돌리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럴 수는 있죠. 항상 나는 어제 세팅이나 오늘 세팅이나 바뀌면 절대 안 되고, 어제 쓰던 프로그램 오늘도 똑같이 써야지 이 녹음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1분 1초도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프로페셔널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플러그인에 대해서 저는 좀 관대한 편인 게, 얘가 안 돌아? 그럼 뭐 대신할 수 있는 거 얘 쓰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메이저 프로그램 회사들은 지금 다 M1 네이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음악 작업하거나 할 때 쓰시는 주요 플러그인들 있잖아요. 뭐 웨이브스, 혹은 뭐 소프트튜브, UAD, 팹필터, 아이조토프 다 아주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얘네들만 깔아서 써도 다른 거 별로 손이 안 갈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이 뭐 특별히 뭐 더 있는지는 당장은 그렇게 떠오르는 건 없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업자긴 하니까 웬만한 분들보단 되게 많은 양의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네. 안 되는 게 3개가 있더라고요. 뭐가 안 됐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운드레딕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오토 온라인이라는 위상 맞춰주는 플러그인, 그게 지원이 안 됐고, 아이조토프에서 만든 그 R4라는 리버브가 있는데 그게 또 지원이 안 됐고, 네. SSL에서 만든 자체 이제 플러그인 중에 채널 스트립 하나가 좀 구형이었는데 그건 또 이제 영영 지원을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구형이어서. 네. 듣자 하니 다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대부분 이제 9버전들이어서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할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M1으로 넘어와서가 아니라 OS 업데이트만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M1이라는 아키텍처가 등장해서 지금 사람들이 사용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이제 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M1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M1 맥스에서 적용이 되는 이제 몬테레이 OS에 대한 적응 문제. OS야말로 이제 메이저 업그레이드 할 때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업데이트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해주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유저층이 나뉠 거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OS 업데이트도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M1으로 옮겨오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웬만한 작업을 하는 분들은 M1으로 넘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세미 프로들 입장 있잖아. 중간에 끼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퍼포먼스가 난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의 속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아이조토프 RX만 돌려봐도 진짜 빨라요. 말도 안 되게 빨라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빨라. 근데 미묘한 문제가 있어. RX 예전에 i9에서 돌릴 때는 네네. 그 프로세스를 4개를 돌리든 5개를 돌리든 여러 개를 돌려놔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느릴 뿐이지 돌긴 돌았다? 근데 M1 맥스로 넘어오면서는 동시에 프로세싱이 2개 이상 안 돌아.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조토프가 뭘 잘못해놨던가. 아이조토프 최적화 문제가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 봐. 근데 속도가 무진장 빠르기 때문에 2개 돌리고 2개 돌리고 2개 돌리는 게 예전에 6개 동시에 돌려놓은 것보다 훨씬 빨라요, 당연히. 근데 중간에 내가 자리를 뜰 수 없다 정도 불편함? 이게 되게 희한한 현상인 게 3개, 4개를 걸어 놓을 수는 있다? 프로세싱 바가 2개만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멈춰 있어. 그럼 얘네가 끝나고 나서 움직이지도 않고요? 가요. 앞에 2개 끝나면 그 다음 게 가. 그러니까 이게 걸어놓고 갈 수는 있는데 작업 순서를 설계를 잘 해야 되긴 하죠. 줄을 잘 세워놓으면 문제 없어. 그런 좀 희한한 문제들이 조금은 있긴 합니다. 근데 당장에 싱글 프로세스를 돌려보면 뭐 속도나 효율은 너무 좋으니까 M1 맥스가 여러분 작업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M1 Max 이전에 맥북 프로 안 쓰셨던 분들 있잖아요. 윈도우 노트북 쓰시거나 하셨던 분들도 맥으로 넘어올 만큼 굉장히 매력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는 렌더링 타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윈도우 노트북을 병행해서 쓰기도 했었어요. 게이밍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게이밍 랩탑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같은 거 꽂혀있는 그런 노트북을 쓰면 렌더링 타임 진짜 빨랐었거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을 쓰기도 했었는데 M1 Max 쓰면서부터는 저는 그 필요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넘어올 수 있지 않은가. 물론 이제 맥OS를 쓰다 보면 게임과는 영영 멀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좋은 면도 있어. 게임을 못하게 되잖아.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일만 하고. 사실 이제 맥북 프로는 좀 일하는 도구라는 게 강하죠. 일하는 용이 아니라면 굳이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맥북 프로인 거야. 사실 뭐 여러분들이 웹서핑을 하기 위해 맥북 프로를 산다? 그럼 미친 짓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업에 쓰실 분들은 맥북 프로를 권해요. 업과 관련이 없어. 그럼 맥북 프로는 진짜 쓸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 성능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맥북 프로는 쓰실 일이 없어요. 음악만 하는 사람은 맥스까지는 필요 없잖아. 사실 M1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냥. M1은 좀 답답한 부분은 있어. 근데 가상악기 많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조금 아쉬울 수 있고 M1은 프로의 폼팩터가 안 나오잖아. 저도 14인치 살 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16인치를 사버릴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14인치 모니터로 한 개의 화면을 보면서 작업할 땐 큰 문제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음악 작업을 할 때 이제 메인 시퀀서 화면하고 가상악기 화면을 같이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14인치에는 서로 화면을 막 가리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겨. 그래서 조금 이제 요거보다 화면이 조금이라도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기는 하거든. 근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작은 걸 산 게 차라리 이제 가벼운 걸 더 자주 들고 나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집에 와서는 이제 모니터 연결해서 쓰니까 퍼포먼스의 차이가 없다면 작은 걸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은 걸 샀어요. 근데 그거는 잘한 선택인 것 같기는 해. 퍼포먼스에 사실 16인치랑 차이가 별로 없다고들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밖에 나가서 곡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지금 이런 시국에 카페 나가서 곡을 씁니까? 집에서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요즘 애 보느라 곡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처참행과 같이 이제 곡 쓰기로 했던 프로젝트는 저만 썼네요. 그렇게 됐네요? 네. 곡을 쓰긴 썼죠. 아니, 완성을 못했을 뿐이지. 이수분 완성을 했어요.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 발표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발표 제가 시킬 겁니다. 네. 처참엔도 사긴 샀어. 요즘 처참엔이 레슨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곡 쓸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맥북을 샀더니 레슨이 늘었어. 저한테는 약간 미신적인 건데 돈을 쓰면 쓸수록 벌린다. 저는 14인치 사고 또 되게 좋았던 점이 요새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닐 일이 많아서 가방에 카메라랑 노트북까지 넣어야 되는데 16인치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럼 무게도 좀 그랬고 14인치까지는 버틸만 해요. 뭐 이것도 가볍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램 같은 거 쓰다가 이런 거 쓰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무겁죠. 제가 그램을 썼던 중대한 이유가 배터리였거든요. 왜냐면 그 올데이 그램이라고 그 하루 종일 가는 배터리였었거든. 네네. 은근 필요할 때가 있어. 외근을 되게 오래 나갈 때가 있거든요. 또 외근을 오래 나가 있으면 꼭 이제 연락이 와. 세금 계산서 좀 발행해 주세요라든가 뭐 이런 뭔가를 처리해 달라는 연락이 꼭 밖에 있을 때 올 때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줬었어요. M1 Max가 되면서 얘만 갖고 다녀도 해결이 된다. 물론 이 대목에서 윈도우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또 꺼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치명적인 게 가끔 있어. 정말 근데 가끔이야. 일반 분들은 느끼실 일이 별로 없어. 아이사랑 사이트 안 됩니다. 맞아. 어린이집 예약 그런 거를 꼭 밖에 나가서 하진 않아도 되잖아. 그리고 가끔씩 세무 처리 중에 안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홈택스는 잘 돼. 홈택스 대부분 기능은 잘 돼요. 지로 잘 안 되고요. 지로. 가끔씩 거래처 중에 홈택스 말고 이상한 사이트 쓰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뭐 빌365라든가 위하고 이런 사이트 알아? 그런 사이트들. 그런 데다가 꼭 왜 자기네 거래처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잖아. 윈도우 전용인 경우들이 있어요. 일부 사이트들은 안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대부분 됩니다. 은행도 대부분 돼요. 정부24도 거의 문제 없어요. 다 돼요? 웬만한 건 거의 다 됐어요. 유일하게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로 진짜 짜증나. 지로에서 자동이체 이런 거 안 되고. 안 돼.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 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가 그 만화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처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윈도우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 저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걸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그 아이아 네오라고, 사실 이거 게임 목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윈도우 10이 돌아. 그래서 이 윈도우 깔려 있어요 지금. 아유 신박해라. 요건 이제 라이젠이 들어있어가지고 속도도 꽤 빨라가지고요. 요걸로 이제 뭐 세무 처리 같은 거 할 때는 요걸 띄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 책상 세팅도 그래서 맥북 모니터하고 맥북 모니터 밑에 요걸 항상 이렇게 스탠드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고 있고 두 가지를 이어서 쓰려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요건 이제 로지텍 K380이라고 로지텍에서 그 플로우라는 기능 있잖아요. 로지 플로우. 네. 그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로지 플로우를 모든 키보드가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로지 플로우를 지원하는 키보드 중에 가장 아담하고 저렴한 제품이 K380인데 최근에 세일해가지고 되게 싸게 샀어요. 2만 얼마? 추천합니다, 여러분. 여러 개 컴퓨터 동시에 쓰시는 분들 강추입니다. 요거랑 이제 로지텍 마우스랑 같이 쓰면은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요런 정도의 팁. 그 핑계로 이제 요걸 또 샀죠. 게임도 하고. 그래, 좋아 보이네요, 형. 이거 좋아요. 추천합니다. 얼마인가요? 왜? 비밀이에요. 알아서 검색하세요. 맥북 액세서리들은 더 안 사셨어요? 맥북 액세서리는 기존에 쓰고 있던 걸 잘 쓰고 있고요. 울트라 파인 모니터가 진짜 편리합니다. 충전도 그냥 되고. 저는 여전히 블루라운지 킥플립을. 요거. 근데 나는 요거 안 쓰게 되더라. 맥북을 따로 들고 다닐 많을 때는 유용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불편했던 게 집에 자리에 세팅할 때는 이렇게 클립 같은데 맥북을 딱 꽂아요. 근데 요거 때문에 두께가 애매해. 이쪽 면으로 꽂으세요? 응. 이렇게 꽂아요. 그럼 이쪽 포트를 못 쓰겠네? 어차피 썬더볼트 도구로 쓰니까. 그럴 수도 울트라 있겠네. 파인으로 연결하거나 벽 쪽에 붙여서 이렇게 세로로 세우면 책상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죠. 모니터 뒤에다 놔요? 구석에. 저는 모니터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꽂아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킥플립 쓸 일은 별로 없었어. 확실히 이번에 이제 포트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액세서리 살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허브가 없으면 되게 불편했거든? 지금은 허브 없어도 웬만한 상황엔 별 문제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그냥 뭐 외장하드 같은 거 USB-C에서 3.0 변환해주는 젠더 정도. 미니 젠더. 그 정도 이외에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혹시 데이터를 많이 쓸 일이 있으시거나 입출력이 많으신 분들 외장하드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부 SSD 스펙을 크게 쓰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액세스 속도가 외장하고의 차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납니다. 엄청나요. 내부 디스크가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4테라 갈걸. 8테라 갈걸 그냥.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뭐 노트북에다가 2테라 이상 담고 다닐 필요가 있어? 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뭐 영상 작업이라든가 이거 처리할 때 돌아가는 그 속도를 보잖아요? 그럼 이건 디스크 속도 때문에 빠른 거야 무조건. 그래서 외장하드 꽂아가지고 만약에 프로젝트 돌리잖아? 답답해 미쳐요. 역체감이라. 역체감이 확 돼. 영상 작업하실 분들이 주로 그러실 것 같은데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내장하드를 무조건 크게 쓰세요. 만족도 되게 높습니다. 최소 2테라입니다. 그것도 있잖아. 애프터버너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히 뭐 프로레스로 안 찍어도 되는데 프로레스 괜히 찍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니까. 저는 블랙매직 카메라를 최근까지 썼었기 때문에 프로레스로 레코딩해갖고 편집을 해봤어요. 렌더링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빨라요? 플레이 타임보다 짧아요. 오,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런 거는 영상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능이겠네요. 지금 이상한 상황이긴 한 게 M1 Max 맥북 프로가 지금 나와 있는 맥 프로보다 빨라요. 하극상인 셈이 돼버렸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M1 Max 맥북 프로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빠른 맥 프로가 나온다면 난 무조건 살 거야. 근데 맥 프로는 더 고민되긴 하겠다. 가격이 더 올라갈 거 아니야. 많이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그 옛날 맥 프로는 왜 하드 같은 거는 그냥 사다가 꽂으면 됐었잖아. 근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막아놨죠 이놈들이. 맥 프로를 사는 이유는 그냥 PCIe 슬롯 때문인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경우들이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프로토스 HDX 쓰고 있는데 PCIe 카드 때문에 외장 샤시를 쓰고 있어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컴퓨터 값에다가 외장 샤시 값에다가 여러 가지 계산해보니까 맥 프로 사는 게 나았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냥 맥 프로가 M1 Max로 나오면 그걸 사야 되겠다. 그걸 사는 게 아무래도 이 뭐 녹음실 돌리거나 하는 데는 더 이득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맥 프로가 언제 나온다는 또 기약이 없잖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걸 한 대 더 사기는 좀 위험한 것 같고. 지금은 저는 i9하고 요거 두 대를 병행해서 쓰고는 있거든요. 맥 프로가 빨리 나와준다고 하면 이제 i9을 보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맥미니나 아이맥이 또 M1 Max로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아이맥 M1 Max. 뭐 PCIe 카드는 정말 극소수의 문제니까 저만 고민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2달 동안 실사용하면서 느낀 M1 Max는 그냥 만족인 것 같아. 뭐 리뷰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고요. 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던가 그런 거를 말씀드릴 건덕지도 없는 것 같은데
같은데. 사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들이라면 돈이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한 푼도 안 아까워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가 산 요 스펙이 500 몇십만 원 했잖아요. 그쵸. 예, 근데도 그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진짜 영상 작업 한 3편, 4편만 해보셔도 이거 다 본전 뽑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정말 정신 건강을 많이 살려줬어요. 영상 편집 해보신 분들은 이거 느끼셨을 텐데 우리가 카메라 한 대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대를 쓰잖아요. 4K 소스들을 이제 몇 개를 올려놓고 편집을 해. 그런 다음에 약간의 색 보정을 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자막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질 버립니다. 돌아버립니다. 그쵸. i9으로 작업했을 때도 자막만 좀 치려고 하면 버벅버벅 하는 거야. 맞아요. 뚝뚝 끊겨 보이고 정확한 편집을 100% 오디오에 의존해서 자꾸 하게 되더라고.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 가지고 말과 말 사이에 막아 뜨는 것도 전부 지우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영상이 튀는 거를 발견을 하면 가급적이면 안 튀게 편집을 할 것 같은데 이전에는 프리뷰에서 그걸 못 봤었거든. 프리뷰에서 그 한 프레임 단위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막까지 들어간 경우는 더 그래요. 이상하게 자막이 자원을 많이 먹대. 그래서 자막만 쓰고 나면 그 프레임 모니터링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소리를 듣고 소리에 의존해가지고 소리가 자연스럽게 편집되어 있군. 이걸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으니까 진짜 답답했었는데 지금은 모니터링 정확하게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색 보정 같은 거 살짝 걸어놓고 보는 게 눈이 좀 편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전 세대 노트북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프레임 스킵이 계속 되니까. 그쵸.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색깔도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조금 이제 먹여놓고 뭐 편집을 진행한다거나 노이즈 제거라던가 그런 것들도 미리 이제 해놓고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꼭 저희 영상 마지막에 피부 보정 플러그인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어떻게 저 두 아저씨는 피부가 저렇게 좋으냐,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소프트웨어 덕분입니다. 그 친구가 관리해주죠. 피부 보정 플러그인이 CPU 파워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 아이온맥스로 옮겨온 다음에 많이 쾌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피부 보정 플러그인을 걸면 실시간 모니터가 아예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됩니다. 렌더링 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최근에 저 또 출산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병원 혹은 이제 할머니 댁에 간다던가 이럴 때도 그냥 얘만 있으면 계속 똑같은 환경에서 편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전에는 퍼포먼스 때문에 데스크탑이 더 유리한 면이 있다던가 했으면 네. 지금은 얘가 퍼포먼스 짱이 돼버렸기 때문에 M1 Max 한 대면 끝. 어디서든. 그리고 실제로 저도 퍼포먼스 때문에 윈도우 게이밍 노트북 쓰면서도 되게 답답했던 부분이 아무리 요즘 윈도우가 좋아졌다고 해도 프로그램 이것저것 여러 개 깔아서 써보다 보면 이게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그래도 여전히 윈도우 대비 맥OS는 관리가 훨씬 쾌적하고 훨씬 손 안 대고도 오래 그냥 쭉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하니까 맥에서 좀 더 그런 사소한 관리 차원에 좀 이득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열이 안 나는 게 되게 좋아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뭘 해야 될 때가 있거든. M1 Max는 할만해. 그냥 약간 따끈한 정도? i9 때는 화상 입습니다. 그쵸. 그 차이가 은근 또 크기도 했어요. 또 이전 세대에 비하면 팬도 잘 안 돌아요. 팬 도는 빈도도 훨씬 낮죠. 저는 그래서 M1 Max를 써보고 얻은 교훈은 뭐냐면 역시 애플 주식을 더 사야 되겠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그리고 전 샀죠.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줍줍했죠. 네, 줍줍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M1 Max가 제가 써본 맥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어요. 저도 그 역대 써왔던 모든 애플 컴퓨터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기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건 프로 살까 맥스 살까였거든요. 형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100만 원 차이면 그냥 맥스 사. 진짜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 내가 평상시 생각하면 1시간 걸릴 거가 50분 걸린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야? 내가 100만 원 아끼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누적량은 또 상당하죠. 아닌 것 같아. 네. 그냥 내가 그 10분 단축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난주 방송에도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 돈 아끼지 마라. 돈 써서 시간을 아끼는 게 그게 돈 더 버는 길입니다. 극찬 일색으로 리뷰를 해서 여러분이 별로 도움이 안 되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다. 아마 저희의 리뷰가 궁금하셨던 분들도 뭔가 업으로 쓰고 싶으시니까 궁금해하셨던 거겠지? 음악이든 영상이든 업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셨겠죠? 프로페셔널 작업 도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싸지만 충분히 가성비 좋고 이만한 컴퓨터가 없다. 멀티미디어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체감하셨던 어떤 컴퓨터보다도 성능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로우 파일 고르는 거, 그 로딩 시간도 너무 짧아지니까 내가 일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팍팍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에도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이게 탁탁탁
볼 수 있다라는 게 네네. 하나 볼 때마다 버벅이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고 하면 여러 번 모니터링 해가지고 더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또 알게 모르게 좀 귀찮은 마음도 생기게 되고 이만하면 됐지 약간 이렇게 된다는 게 있지.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의 뇌가 바로바로 이렇게 판단할 때랑 조금이라도 딜레이가 있을 때랑 맞아요. 판단력이 되게 달라져요. 맞아요. 이렇게 A/B 테스트 할 때도 이렇게 탁탁탁 봐야지 보다가 잠시만요? B 다음에 보여주면 이렇게 판단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과물도 훨씬 좋고 길게 봐서는 개인의 인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이 정도 투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저희가 이제 곡을 써가지고 이 돈을 뽑기로 했잖아요. 네, 그것만 이제 실천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은 다 뽑은 것 같은데. 뭘로 뽑았어? 한 2달 동안 일한 것만으로도 저는 일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일한 것과 그 다음에 그동안 얘가 아껴준 시간만 해도 저는 이 돈 다 뽑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안 써.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둘 다 이제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 하고 있으면 또 기저귀 갈아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곡을 구상할 이 마음의 여유가 정서적인 여유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보다는 처참맨한테 기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는데 처참맨은 또 레슨이 많다고 하니까 레슨비로 컴퓨터 값 다 벌었겠다 이게. 레슨이 지금 20명이 넘는다는데. 내가 학원 차리라고 그랬어 그냥. 그 학원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 방송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